서울에 6억 이하 아파트들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성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6억 이하 아파트들이 품귀가 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매스컴은 항상 이미 되어진 일, 그리고 되고 나서도 한참 지난 일들을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해야죠.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 한 4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가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도 전세가에 관련된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왜 찾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전세가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전세가가 자꾸 불안해지니까 그러느니 그냥 내 형편에 맞는 걸 뭘 사자. 이렇게 돌아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지 6억 이하 아파트에만 국한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전세가의 불안에 관한 것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이하가 아닌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확산은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자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본인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정부가 굉장히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테니까 이런 전세가의 불안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순진하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매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역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대책 같은 걸 세울 수 있고 그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뿐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의 이런 불안은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든지 조금 속도를 늦추거나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상되는 것은 대출의 완화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금리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세계 경제와 관련되는 거고 또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만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를 갖다 조금 안정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만큼은 조금 특별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6억 이하에 대한 아파트가 품귀가 있는 그 이유도 바로 6억 이하에 많은 대출 혜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득 제한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고 이럴 소지는 좀 더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상되는 변화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6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조금 세월이 지나면 아주 명백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능한 곳들을 보면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구로구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금액에 맞춰서 집을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집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용적인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 대상이다 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금액에만 맞고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했다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금액에 맞는 거를 찾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성이 있겠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6억 이하짜리 아파트들 중에서 투자성이 많이 있냐? 사실 많이는 없어도 최소한 어떤 정도의 기준은 가져야 되냐면 중간 이상은 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간 이하가 되는 걸 하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간 이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쨌든 투자성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활의 편의를 조금 양보할 수가 있어요. 생활의 편의를 막 어마어마하게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양보를 하고 내가 투자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이 중에서 투자성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재건축이 될 수 있냐 없냐 라는 걸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에 기반시설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서울에 이렇게 다녀보시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이 다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동네를 가면 와 20년 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동네도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네가 참 옛날에 정치를 간직하고 있어서 참 정서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에서는 꼭 피해야 될 동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렇게 기반시설이 자꾸 만들어지고 변해야 돼요. 그렇게 좋아져야 돼요. 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은 새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것도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새 아파트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기반시설이 생기니까. 이렇게 새 아파트라도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주변에라도 새 아파트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나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반시설이 뭐 전철이 생긴다든지 뭐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뭐 어떤 큰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또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가 생긴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도 좋아져.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얘는 20년이 지나도 고향의 정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일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수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똑같이 6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 보세요. 어떤 거는 12억이 돼 있고 어떤 것은 계속 6억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을 잘 골라보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고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소형평형에 대한 저평가가 해소되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소형평형과 중형평형의 전세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같은 전세 비율이 아니에요. 소형평형의 전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가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5구형과 8사형이라고 해서 8사형이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될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수대로 가는 거니까. 8사형과 5구형이 원칙적으로 치자면은 전세 비율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에서예요. 같은 단지 내에서 전세 비율은 동일한 게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8사형이 훨씬 전세 비율이 낮고 5구형이 전세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없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소형평형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런 소형평형도 필요하다라고 찾게 되잖아요. 찾게 되고 전세 불안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 정도 소형이어도 충분해 라고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8사형과 비교해봐서 비싼 것도 아니네 라는 인식까지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5구형과 8사형과의 차이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에 초소형 아파트의
전세 비율도 높거든요. 초소형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라는 게 무슨 8사형을 막 뛰어넘고 이런 상승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상대적으로 싼 금액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소형 아파트까지도 이러한 현상들이 퍼져가면서 8사형의 가격 수준과 5구형 그 아래 초소형 아파트들의 키 맞추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서울 6억 이하의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데 단지 품귀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 이런 걸 자꾸 예측해보는 노력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할 수가 있고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면 뭐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의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잘 보면서 그런 미래를 한번 예상해서 더 좋은 자산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